새벽 3시였습니다.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더니 70대 남성 한 분이 휠체어에 실려 들어왔습니다. 숨은 거칠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다리는 심하게 부어 있었고 양말 자국이 살 안으로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보호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숨이 차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쓰러졌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인의 20%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최근에 소변에 거품이 많아지거나 몸이 자주 붓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어르신이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시다가 아주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몇 달 전부터 그랬어요. 그냥 늙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새벽에 화장실 불을 켰다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적 있으십니까? 변기 물 위에 하얗게 떠 있는 거품. 물을 내려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 미세한 거품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얼굴이 퉁퉁 붓고 양말을 벗으면 발목에 깊은 자국이 남아있는 경험 말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나이 들면 원래 붓는 거 아니야? 물을 적게 마셔서 그런가 보다. 그런데 만약 지금 그 증상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당신의 신장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라면 어떨까요? 실제로 신장은 기능이 절반 이상 망가질 때까지도 거의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간처럼 조용하고 심장보다 느리고 폐보다 참을성이 강합니다. 하지만 한번 크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시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30% 아래로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몸 전체가 천천히 무너집니다. 쉽게 피곤해지고 혈압이 오르고 숨이 차고 밤마다 화장실을 들락거리게 됩니다. 심한 경우 평생 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장이 망가지면 무조건 약부터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신장 전문의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건 약이 아닙니다.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무엇을 먹는지, 얼마나 자는지, 물을 어떻게 마시는지, 그리고 매일 어떤 차를 마시는지. 오늘 영상에서는 수십 년 동안 신장 환자들을 진료하며 제가 실제로 가장 많이 권했던 3가지 차와 왜 그 차들이 신장을 편안하게 만드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염증 반응, 사구체 손상, 단백뇨, 혈압, 부종과 연결해서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영상 끝부분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 소변 거품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생활 습관도 함께 말씀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학병원에서 30년 넘게 신장질환 환자들을 진료해 온 의사입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단순히 피곤한 줄만 알았던 분도 있었고 밤에 자꾸 화장실 가는 게 나이 탓인 줄 알았던 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신장 기능이 이미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환자가 있습니다. 72세의 어르신이셨습니다. 겨울 새벽 응급실로 실려오셨는데 얼굴과 다리가 심하게 붓고 숨이 차서 거의 걷지도 못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기능 수치는 정상인의 4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혹시 최근에 소변에 거품이 생긴 적 없으셨습니까? 그러자 어르신은 한참 말이 없으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몇 달 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나이 먹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 말이 아직도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장은 처음에 아주 작은 신호부터 보내기 때문입니다. 소변 거품, 아침 붓기, 쉽게 피로해지는 몸, 밤에 자꾸 깨는 현상, 입맛 감소, 피부 가려움, 이런 증상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는 겁니다. 하지만 신장 전문의 입장에서는 다릅니다. 특히 소변 거품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물살 때문에 생기는 거품은 금방 사라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계속 남아있는 미세 거품은 단백뇨 가능성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정상적인 신장은 단백질을 몸 밖으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장의 여과막이 손상되면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거품이 생기는 겁니다. 이 상태를 오래 방치하면 신장의 미세혈관이 점점 딱딱해지고 여과 기능이 떨어지며 결국 만성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만성신장질환 환자 상당수가 처음에는 단순 부종과 거품료만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신장은 완전히 망가지기 전까지는 회복의 기회를 줍니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는 생활 습관만 잘 바꿔도 수치가 안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신장은 벌주는 장기가 아니라 기다려주는 장기입니다. 몸이 힘들다고 바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빨리 알아차려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그 시작 중 하나가 바로 매일 마시는 차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생각하십니다. 차 한 잔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장은 결국 혈액을 거르는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몸속 염증이 많아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수분 균형이 무너지면 신장은 엄청난 부담을 받습니다. 그런데 특정 차들은 혈관 염증을 줄이고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며 순환을 부드럽게 만들어 신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차가 약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은 신장을 망가뜨리고 올바른 작은 습관은 신장을 살립니다. 제가 가장 먼저 권하는 차는 감초차입니다. 많은 분들이 감초를 단순히 한약 보조제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감초에는 글리시리진이라는 강력한 항염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염증 반응을 조절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며 혈관 손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초기 신장질환 환자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신장 손상의 상당 부분이 미세염증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신장의 혈관은 매우 가늘고 섬세합니다. 그래서 염증에 아주 취약합니다. 짜게 먹고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를 오래 받으면 혈관이 수축합니다. 그 상태가 반복되면 사구체 압력이 올라가고 결국 여과막이 손상됩니다. 그때 단백질이 새어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감초차는 이런 염증 반응을 부드럽게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50대 여성 환자 한 분도 기억납니다. 이분은 늘 피곤했고 아침마다 얼굴이 심하게 부었습니다. 검사 결과 단백뇨 초기 단계였습니다. 저는 약과 함께 아주 기본적인 습관 교정을 시작했습니다. 저염식, 밤 11시 이전 수면, 하루 적정 수분 섭취, 그리고 식후 감초차 한 잔. 3개월 뒤 다시 검사했을 때 단백뇨 수치가 눈에 띄게 줄어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몸이 덜 무거워요. 아침이 달라졌어요. 저는 그 말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장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검사 수치보다 몸의 느낌입니다. 아침 피로가 줄고 붓기가 감소하고 몸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그게 회복의 시작입니다. 감초차는 하루 한두 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진하게 오래 마시는 건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거나 칼륨 수치 문제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 건강을 위해 뭔가 특별한 걸 찾으려고 합니다. 비싼 건강식품, 희귀한 약초, 해외 영양제. 그런데 실제로 신장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건 거창한 병이 아니라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짠 음식, 야식, 수면 부족, 습관적인 진통제 복용, 물을 너무 적게 마시는 습관, 단 음료, 이런 것들이 매일 조금씩 신장을 공격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장은 회복 속도가 느려집니다. 40대 이후부터는
해마다 신장 기능이 조금씩 감소합니다. 그래서 50대, 60대 이후에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밤늦게 라면, 국물까지 마시고 자는 습관, 혈압약 먹으면서 짠 반찬 계속 먹는 습관, 몸 붓는데 물 안 마시는 습관, 이런 것들이 결국 신장을 가장 빨리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몸 전체가 무너졌을 때 비로소 발견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몸의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아침 소변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발목 자국을 확인해 보십시오. 밤에 몇 번 화장실 가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그게 신장이 보내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아침에 따뜻한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셔 보십시오. 몸은 생각보다 훨씬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혹시 밤마다 두세 번씩 화장실 때문에 잠에서 깨는 일이 반복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잠이 얕아서 자꾸 깨는 거겠죠? 물 많이 마셔서 그런 거 아닐까요? 하지만 신장 전문의 입장에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예전보다 소변 횟수가 늘어나고 밤에 자꾸 갈증이 나고 아침에 몸이 무겁고 붓는 느낌까지 함께 있다면 단순한 노화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장이 피로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장은 단순히 소변만 만드는 기관이 아닙니다. 몸속 수분 균형을 조절하고 나트륨과 칼륨을 조절하고 혈압까지 관리합니다. 그런데 신장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이 균형이 조금씩 무너집니다. 낮에는 버티다가 밤이 되면 몸속 수분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자꾸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에 계속 화장실을 가게 되는 겁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신장의 농축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 나타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신호를 무시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에는 밤에 5번 이상 화장실을 갔는데도 몇 년 동안 그냥 참고 지낸 분도 있었습니다. 65세 어르신이었습니다.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던 분인데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자는 참아야죠. 이 정도는 다 늙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검사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사구체효과율 GFR 수치가 정상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고 혈압도 매우 높았습니다. 게다가 혈액 속 노폐물 수치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생활 습관을 아주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문제들이 하나씩 나왔습니다. 하루 세끼 국물 섭취, 밤늦게 라면 먹는 습관, 습관적인 진통제 복용, 물 대신 커피 섭취, 수면 부족. 특히 진통제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무릎이나 허리 통증 때문에 진통제를 자주 드십니다. 그런데 일부 소염 진통제는 신장 혈류를 감소시켜 신장 기능을 빠르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복용하거나 탈수 상태에서 먹으면 더 위험합니다. 실제로 만성 신장 질환 환자들 중 상당수가 장기간 진통제 복용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은 약보다 먼저 습관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때 제가 어르신께 가장 먼저 권했던 것이 바로 두 번째 차였습니다. 바로 쐐기 풀차입니다. 이 차는 아직 생소하게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신장과 요로 건강 보조차로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쐐기풀에는 플라보노이드, 엽록소,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몸속 염증 반응을 줄이고 순환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노폐물 배출을 도우면서도 신장에 부담을 과하게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뇨작용이 강하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신장이 약한 사람은 과도한 이뇨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소변을 많이 빼내면 오히려 탈수가 생기고 신장 혈류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쐐기 풀차는
비교적 부드럽게 순환을 돕고 체내 정체된 수분 배출을 유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발목 붓기, 아침 얼굴 붓기, 몸이 무겁고 피곤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르신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차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아주 현실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어르신 신장은 하루 종일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몸속 염분과 독소, 수분을 계속 처리하느라 과로 상태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건 신장을 더 혹사시키는 게 아니라 조금 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식단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국물 줄이기, 김치 양 줄이기, 밤 12시 이전 취침, 하루 물 섭취량 조절, 그리고 아침과 저녁 식후 쐐기 풀차 한 잔. 처음 한 달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달쯤 지나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기 시작한 겁니다. 원래는 5번씩 깨던 분이 3번으로 줄고 나중에는 2번 정도로 안정됐습니다. 무엇보다 아침 붓기가 크게 줄었습니다. 3달 뒤 검사에서는 혈압 수치도 안정되고 단백뇨 수치도 감소했습니다. 그때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몸이 덜 무겁습니다. 예전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돌덩이 같았는데 요즘은 좀 덜합니다. 저는 그 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장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몸이 먼저 압니다. 숨이 조금 편해지고 붓기가 줄고 피로가 덜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 중 상당수가 물을 무서워합니다. 물을 마시면 더 붓지 않나요? 소변 자주 가는데 물 줄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반대인 경우도 많습니다. 물을 너무 안 마시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신장 혈류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노폐물 농도가 올라가면서 신장이 더 힘들어집니다. 특히 커피만 마시고 물을 거의 안 드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커피 자체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커피만 계속 마시고 물을 충분히 안 마시면 탈수 상태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갈증을 덜 느끼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60대 이후에는 몸이 이미 탈수 상태인데도 갈증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꼭 말씀드립니다. 목마르기 전에 조금씩 마셔야 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녁 늦게 몰아서 마시면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잠을 설칠 수 있으니 오후 이후에는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특히 오후 6시 이후에는 수분 섭취 속도를 조금 천천히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소금입니다. 신장 환자들 진료를 오래 하다 보면 결국 가장 무서운 건 짠 음식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국, 찌개, 젓갈, 라면 국물, 장아찌 이런 음식들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나트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라면, 국물 하나에는 나트륨이 2000mg 가까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권장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2000mg 정도라는 걸 생각하면 엄청난 양입니다. 문제는 나트륨이 많아지면 몸이 수분을 붙잡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압이 올라가면 신장의 미세혈관 압력이 증가합니다. 그 압력이 반복되면 결국 사구체가 손상됩니다. 특히 고혈압과 당뇨가 함께 있는 분들은 훨씬 위험합니다. 실제로 투석 환자들 상당수가 고혈압과 당뇨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신장을 지키고 싶다면 혀보다 혈관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짠 음식은 입은 즐겁게 하지만 신장은 혹사시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싱거우면 맛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 혀는 적응합니다. 처음 3주 정도만 줄여도 혀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원래 먹던 음식이 오히려 짜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환자들에게 가장 많이 추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물은 절반만 드시기, 젓갈은 횟수 줄이기, 김치는 물에 한번 헹궈 먹기, 라면 국물 남기기. 정말 단순하지만 이런 작은 습관들이 신장에는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신장은 잠잘 때 회복합니다. 밤 12시 넘어서까지 TV 보거나 휴대폰 보는 습관, 새벽까지 잠 못 자는 생활, 이런 것들도 신장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이 수축합니다. 결국 신장 혈류도 감소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면 부족이 오래 지속되면 단백뇨 위험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새벽 1시 이후까지 자주 깨어있는 생활은 몸 전체 회복 리듬을 무너뜨립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밤 11시 이후에는 신장도 쉬고 싶어 합니다. 그 시간부터는 몸 전체가 회복 모드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 빛을 보고 음식을 먹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은 회복 대신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결국 신장은 계속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지쳐버립니다. 여러분, 신장은 참을성이 강한 장기입니다. 하지만 끝없이 참지는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밤마다 깨는 것, 아침 붓기, 쉽게 피곤한 몸, 거품료, 혈압 상승, 그 모든 게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봤는데 얼굴이 유난히 퉁퉁 부어 있는 날, 손가락이 잘 안 구부러지고 반지가 낀 듯 답답한 느낌이 드는 날, 신발이 꽉 끼고 발등이 무겁게 느껴지는 날, 많은 분들이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장 전문의들은 그런 몸의 변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신장이 약해지면 몸속 수분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건강한 신장은 필요 없는 수분과 노폐물을 정확하게 걸러냅니다. 그런데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몸속 물이 정체됩니다. 그 결과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바로 부종입니다. 특히 얼굴, 발목, 종아리 같은 곳이 잘 붓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부종이 있다는 건 단순히 물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장이 이미 피곤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진료했던 60세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한 줄 아셨다고 합니다. 아침마다 얼굴이 붓고 저녁이면 발목이 퉁퉁 부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소변 거품까지 심해졌습니다. 결국 병원에 오셨고 검사 결과 초기 만성 신장 질환이 발견됐습니다. 특히 혈압과 당뇨까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권했던 것이 바로 옥수수 수염차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편의점 음료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제대로 우려낸 옥수수 수염차는 생각보다 훨씬 의미가 있습니다. 옥수수 수염에는 플라보노이드와 칼륨, 항산화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몸속 정체된 수분 배출을 부드럽게 도우면서도 신장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혈압과 부종 관리에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은 대부분 혈압 문제가 함께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혈압이 올라가면 사구체 압력이 증가합니다. 사구체는 신장의 필터 같은 역할을 하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곳 압력이 계속 높아지면 필터가 점점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단백질이 새어나오고 거품료가 생기고 기능이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혈압 안정은 신장 보호의 핵심입니다. 옥수수 수염차는 이 과정에서 몸의 순환과 수분 균형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옥수수 수염을 너무 오래 끓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맛만 진해지고 유효 성분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권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말린 옥수수 수염 한 줌 정도를 준비합니다. 85도에서 90도 정도의 뜨거운 물에 넣고 10분 정도만 우려냅니다. 절대 센 불에 오래 끓이지 않습니다. 아침 식후 한 잔, 저녁 식후 한 잔 정도가 가장 무난합니다. 특히 밤늦게 많이 마시면 새벽에 화장실 때문에 잠을 설칠 수 있으니 시간 조절이 중요합니다. 어르신도 처음에는 별 기대를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자 가장 먼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아침 붓기가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2달 정도 지나자 소변 거품도 줄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몸이 덜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몸에 젖은 솜이 붙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 말이 아직 기억납니다. 신장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몸이 가벼워집니다. 노폐물 배출이 조금씩 원활해지고 부종이 줄고 순환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장에 좋은 걸 찾으면서 정작 가장 위험한 습관은 계속 유지합니다. 특히 아래 행동들은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습관적인 진통제 복용입니다. 무릎 아프다고, 허리 아프다고, 두통 있다고, 약국에서 진통제를 자주 사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진통제는 신장 혈류를 감소시켜 장기적으로 신장 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 복용, 탈수 상태, 고혈압약과 함께 복용하는 경우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물을 너무 안 마시는 습관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화장실 자주 가기 싫어서 일부러 물을 안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혈액 농도가 진해지고 신장이 더 힘들어집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탈수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실제로 탈수는 급성신손상의 아주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고령자는 갈증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세 번째, 짜게 먹는 습관입니다. 신장 환자들이 가장 끊기 힘들어하는 게 국물입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라면 국물, 해장국, 이런 음식들은 생각보다 엄청난 나트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나트륨이 많아질수록 혈압이 올라가고 몸이 수분을 붙잡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장이 계속 과로하게 됩니다. 특히 국물까지 전부 마시는 습관은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환자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조언이 있습니다. 건더기만 드십시오. 처음엔 힘들어도 습관이 되면 몸이 달라집니다. 네 번째, 수면 부족입니다. 신장은 밤에 회복합니다. 그런데 새벽까지 휴대폰 보고 TV 보고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몸은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고 혈압이 상승합니다. 결국 신장 혈관도 긴장하게 됩니다. 실제로 수면 부족은 단백뇨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특히 밤 11시 이전 취침이 정말 중요합니다. 몸 회복 리듬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당분 많은 음료입니다. 믹스커피, 탄산음료, 달달한 음료, 이런 음료를 물처럼 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분 과다 섭취는 혈당 문제뿐 아니라 신장에도 큰 부담이 됩니다. 특히 당뇨는 투석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신장의 미세혈관이 손상됩니다. 결국 사구체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장을 지키려면 혈당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아래 증상 중 3가지 이상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신장 검사를 한번 받아보셔야 합니다. 아침 얼굴 붓기, 발목 자국이 오래 남음, 소변 거품 지속, 밤에 자주 깨서 화장실 감, 쉽게 피로함, 혈압 상승, 피부 가려움, 입맛 감소, 허리 뒤쪽 묵직함, 숨참 증상.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정기적인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신장은 조용히 망가지기 때문에 수치 확인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신장은 다시 좋아질 수 있습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완전히 망가지기 전이라면 충분히 늦출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는 생활 습관 변화만으로도 안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빠르게 알아차리는 겁니다. 몸은 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거품, 붓기, 피로, 갈증, 야간요.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 신장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부터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신장은 하루아침에 망가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지칩니다. 그래서 회복도 작은 습관부터 시작됩니다. 아침에 물 한 잔 천천히 마시는 습관, 국물 남기는 습관, 밤에 조금 더 일찍 자는 습관, 하루 한 잔 따뜻한 차를 마시는 습관, 이런 것들이 결국 10년 뒤에 신장을 만듭니다. 감초차는 염증을 달래고, 쇠기풀차는 순환과 정화를 돕고, 옥수수 수염차는 부종과 수분 균형을 편안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차 자체가 아닙니다. 자신의 몸을 다시 돌보기 시작하는 마음입니다. 신장은 마지막까지 묵묵히 버티는 장기입니다. 그러니 너무 늦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신장의 편이 되어 주십시오. 오늘 아침 거울 속 부은 얼굴을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소변 거품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몸의 피로를 단순한 나이 탓으로만 돌리지 마십시오. 몸은 늘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이 신장을 쉬게 해주셔야 합니다. 따뜻한 차 한 잔처럼 말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걱정되는 신장 증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하루가 더 가볍고 편안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장이 오늘보다 조금 더 편안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강이 필요해 였습니다. 감사합니다.